오늘 강의를 하게 된 강사 김동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배웠던 사람이고요. 제가 50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에게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재가 있어요. 5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대학 논문 통과할 때 학위 전할 때 한 도움이 3권 가져왔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좀 주세요. 80점을 쌓아야 여기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대원이 있습니다. 이거 점수를 자세히 나와서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류에는 다양하게 있죠.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중전제를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제표에서는 공모전을 위주로 해가지고 점수를 따라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게 1635, 그 다음에 2470, 70200 이 세 가지를 가족에 대해서 세 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2470을 제일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쓰는 렌즈가 허각이 13mm 단렌즈를 또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단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공간감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고각을 시켜가지고 어떤 걸 제일이나 이펙트 있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모전에서 제일로 소료하는 화각이 뭐냐? IA. 네, 제일 편합니다. 우리 인목대에서 보는 이거는 대부분 1등 한번 사진을 금상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IA를 사진을 1등으로 금상 떠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있는데 80% 90%는 IA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 입선 가작 장애 좀 갖고 싶다고 화각이 넓은 앵글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부각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만큼 더 효과 있게 팁이거든요. 너무 근데 마운 렌즈로 이제 인물 위주로 찍을 때는 마운 렌즈를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되니까, 그만큼 배경 연기가 잘 되니까 또 얘를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웃포커싱을 하면은 마운 렌즈 배경을 갈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복회가 돼요. 복회가 뭐냐면 빛의 아웃포커싱을 복회라고 해요. 동글동글하게 빛이 되잖아요. 근데 덜 되면 팔각형 육각형이 되고 많이 될수록 동그랗게 돼요. 그걸 복회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잘 되면 배경인지가 잘 돼가지고 주제가 부각돼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펜포커싱과 아웃포커싱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그걸 구분하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사람의 화각이 얼마냐? 50mm 화각이에요. 그게 사람이 보는 눈의 화각이 우리가 보는 이 50mm 화각을 눈을 안 돌리고 고개를 안 돌리고 봤을 때 이게 50mm. 50mm 화각인데 43에서 75m, 80mm 화각입니다. 우리 주변 카메라에 옛날 카메라, 필름 카메라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쓰는 카메라는 렌즈가 하나잖아요. 구멍이 하나는 이걸 싱글 렌즈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2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위에 렌즈는 우리가 보는 눈이고, 그 다음 밑에는 상이 맺히는 두와 상이 맺혀요. 그래서 위와 2개의 렌즈가 있는데 이 상이 맺힐 때 시차가 생겨요. 우리는 보는 시선과 들어오는 그 렌즈가 틀리기 때문에 위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는 눈이 코를 보고 했다 그러면 입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걸 시차라고 해요. 시차. 그리고 시차가 어떨 때 생기냐? 색수차도 있고 구면수차도 수차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하신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내가 눈으로 봤는데 왜 결과물은 이렇게 잘 안 나오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수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펜포커싱을 할 때 20까지 조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16 정도까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풍경에서는 11이나 13 정도가 좋고, 왜 그러냐면 20을 완전히 조이버리면 회전 현상이 납니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지잖아요. 복감을 조여주면. 그리고 그 통과하는 직진성 때문에
빛이 우리 물체에 닿았을 때 돌아요. 회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잡색이 돌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면 확대될 때 봤을 때 잡색이 돌아요. 근데 작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민호할 때라든가 그런 걸 공모전에서 심사할 때도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진이 온다 그런 걸 봐요. 마지막에 자세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특히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11, 13이 좋고 20까지 조이지 말고 근데 완전하게 조이는 경우는 뭐냐 장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그 헤드셋이 안 생깁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생기기 때문에 렌즈를 그만큼 렌즈가 중요합니다. 초점거리가 있어. 우리 렌즈에는 초점거리가 있는데 왜 초점거리가 왜 중요하냐? 가끔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가까이 가서 사물을 카메라를 대고 찍으니까 우리가 AF로 놓고 찍으면 자동적으로 초점이 타닥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초점거리 때문입니다. 초점거리는 렌즈의 중심에서 우리 센서까지 거리예요. 근데 렌즈 이 짧은 50mm는 50mm다. 50mm면 5cm. 그래서 곱하기 10을 평균적으로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0mm다. 그럼 2m예요. 그래서 200mm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2m를 떨어져야 초점이 맞아요. 그래서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 아래 같으면 아무리 맞춰도 초점이 안 맞아요. 착시 안 눌러도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나는 200mm 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크게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는 건데 원래 미리 해야 됩니다. 초점거리 때문에 초점거리. 그럼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좁아지잖아요. 초점거리가 길면 초점거리가 짧으면 상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전부 다 펜포커싱을 여기 저 우리 선생님도 앉아 계시는데 저 뒤까지 다 초점이 맞게 찍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훅값을 조여주고 그 다음에 초점의 영역, 초점 존을 맞출 때 중간 정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에 초점 영역이 생기면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웃포커싱을 한다고 아웃포커싱은 기준이 F값이 5.6 이하입니다. 5.6 이하, F포커싱은 8 이상. 그런데 F값을 22를 놔도 아웃포커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까지? 그것은 거리에 따라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뒤의 배경과의 거리가 멀수록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F값이 적은 거 많다 해서 아웃포커싱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22도 되고 32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F값이 64까지 있어요. 대형 렌즈에는 F값이 64까지 있습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 대형 카메라에가 64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 카메라에는 32까지 나옵니다. 마운 계열을 바꾸면 우리가 2470 같은 경우는 F값이 22까지 되는데 마운 렌즈를 또 바꾸자면 32까지 나와요. F값. 이렇게 아시고 계시고 초점거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초점거리.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교재가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다 아는 겁니다. 70mm 초점거리일 때 사물과 거리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 200mm는 더 좁아지죠. 근데 우리가 23mm 화가 때는 다 나와요. 이런 겁니다. 이거 똑같은 초점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나타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도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DSLR 지금 다 미러리스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DSLR 생산 안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뭐냐 회사마다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용어가 틀립니다. 회사마다. 우리가 렌즈 사용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것은 빨간 딱지가 동그란 그 렌즈에 있고 어떤 것은 회색이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캐논을 쓰니까 캐논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있는데 빨간 딱지는 비싼 거란 말이에요. 비싼. 그리고 LG라는 럭셔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액자라고 빨갛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콘에서는 아마 D가 써요. D인가 그것은 노랗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자기 회사에서 자기 특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료에서는 RF 렌즈라고 뒤에서는 EF 렌즈라고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줄이기는 이렇게 쭉 표시가 되죠. 이 피사계신도 아까 말한 5.6 이하는 렌즈가 하면은 아웃풋 코싱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8 이상은 펠퍼 코싱이 되는 거고 기준이 그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지금 여기 보면 1.4 이 구멍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구멍이 여기 밑에 일이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있어. 근데 그런 것은 거의 희소합니다. 렌즈가 거의 안 나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저도 보지는 못했고 1.4는 제일 많이 개방이 되는 겁니다. 비세양이죠, 비세양. 그럼 만약에 노출이 적정 노출에 우리가 막대기 그래프 있잖아. 적정 노출 0을 갖다 놓고 마이너스로 하면은 마이너스 1로 했다.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적게 들어옵니다. 적게 들어옵니다. 그건 셔터 속도가 빨라지니까 늦으니까. 빨라지죠. 왜? 개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좀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개방을 했기 때문에 왜?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가 늦어집니다. 빨라집니다. 빛을 많이 받으니까. 마이너스로 하면 셔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촬영할 때 셔터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내리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왜? 셔터 속도가 확보가 되면 만약에 내가 셔터 속도가 250분에 1초만 필요하는데 500분에 1초가 나갔다. 그 마이너스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더 확보가 되겠잖아요. 플러스로 더 밝게 찍어주면 되죠. 왜? 사진을 밝게 찍는 게 좋아요. 우리가 JPG나 로우 파일을 사용하는데 JPG는 마이너스 찍는 게 좋고 로우 파일은 플러스 찍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로우 파일은 확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토샵에서 보정을 하면 한 스탑부터 8스까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스탑까지는 안 무너져요. 하나도 안 무너져요. 노이즈도 안 생겨요. 근데 JPG는 3스탑부터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 JPG는 과공이 됐잖아요. 우리가 벌써 딱 찍을 때부터 과공이 돼버립니다. 색이 다 먹어버려요. 근데 로우 파일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색상을 보정하고 있기 때문에 8스까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JPG는 찍을 때 0.3이나 0.7스텝 정도 찍으면 좋고 로우 파일은 0.4 플러스 찍는 게 좋아요. 왜 큰 이유는 뭐냐면 로우 파일을 밝게 찍으면 밝은 부분의 그 색상을 빛에 대한 그 오버 색상을 잡아낼 수가 편해요.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근데 JPG는 내가 만약에 밝게 찍어버렸다. 색깔밖에 보정이 안 되니까 무너져버려요. 그 이유는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그거 정 안 되면 적정 노출로 찍고 옛날 분들이 필름하신 분들이 다중 촬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적정 노출 하나 찍고 마이너스 하나 찍고 플러스 하나 찍는 이유가 3장을 동시에 찍습니다. 다중 촬영을 하면 그걸 또 3장이 입력이 되잖아요. 거기서 좋은 걸 따내는 거예요. 옛날 필름 시대에는 또 찍고 할 수 없으니까 동시에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갖고 가는 거죠. 광각 렌즈일 때 화각, 표준 렌즈일 때 화각, 망원 렌즈 다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망원 렌즈를 당기면 어디까지 되게 그런 렌즈 뒤에 있다 당겨집니다. 그렇게 누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초점 아까도 똑같은 겁니다. 초점 이렇게 초점 거리에 따라서 화각에 따라서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지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각 렌즈 계열일 때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 우리가 14mm, 그 다음에 망원 렌즈, 어안 렌즈, 그 다음에 16mm 렌즈. 16mm 렌즈가 제일로 왜곡이 많이 생겨요. 명의로 14mm 렌즈가 왜곡이 안 생깁니다. 차이가 이제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왜곡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될 수도 있고 오목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이거 포토샵에서 다 잡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뭐 평범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왜곡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심하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AI가 대세인데 그 좀 잘 아셔야 될 게 AI는 100% 정확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분위기를 찍었다 한쪽이 무너져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 분위기에서 딱
아침에 분위기로만 빛이 들어온 강의실을 만들어 주세요. 딱 입력하면 만들어 줘요. 그런데 어느 끝까지가 무너져요. 거기는 안 돼, 안 돼. 끝단부들이 안 됩니다. 가운데는 잘 돼요. AI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100% 명심하지 마시고 AI로 했으면 항상 확인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회원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분들이 AI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가 100조, 백로가 날아가는데 물을 축축 날아가요. 근데 아주 동작들이 아름다워, 좋아요. 진짜 좋아요. 누가 봐도 대단하게 잘 잡았다 그러는데 자세히 봤어요. 제가 보니까 날개가 꺾여 있는 게 있어요. 중첩된 것들이 여기 딱 오류가 생겨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모르는 거지. 자기가 만들 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매료돼가지고 그걸 못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옆에 사람이 봐줘야 돼요. 우리가 글을 써도 모르잖아요. 잘 못 찾아내냐면 다른 분들이 봐야 못다 찾아내는 똑같은 걸 사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AI 명심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꼭 확인을 남한테 부탁해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씩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완벽해야 됩니다. 이건 화광에 따른 이 사람 크기를 좀 나타내고 있죠. 200mm부터 20mm부터 200mm까지 이렇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얼굴 사이즈가 차이 나죠. 보시면 여기서 보면 50mm 허가 47로 나왔는데 평균율이 50mm, 평균은 50mm입니다. 그다음에 400mm 제가 찍어보니까 400mm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600mm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시그마 렌즈 갖고 계신 분들 그것은 대체적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 제가 시그마도 써보고 600mm 단렌즈도 다 써봤는데 시그마 렌즈는 지 자체가 흔들려요. 무겁고 핀도 잘 안 맞고 그다음에 핀을 맞추려면 600mm까지 땡기면 안 됩니다. 50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시그마는. 단렌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특히 시그마 같은 렌즈는 500mm 이상 더 뻗어버리면 다 흔들려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시그마 렌즈가 어둡고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 쓰고 싶다면 한 450 정도만 땡기고 그 이상은 땡기면 안 됩니다. 시그마 렌즈. 이렇게 마모 렌즈 기를 때 차이입니다. 차이. 다음 이거 정보값은 똑같죠? 정보값은 F8일 F값 F8이에요. 8. 근데 보세요. 아웃포커싱. F8이면 펜포커싱 기준이라 했잖아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게. 이 거리 때문에 그래요. 광각 35mm 렌즈가 지금 내 허가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진 작가들, 풍경 사진 작가들을 35mm 작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풍경이 35mm가 제일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건물들이 막 산도 많고, 그 다음에 전부대도 많고, 그래서 많이 담을수록 인공 보존물이 많이 담겨요. 그래서 35mm 정도가 최적이라고 이 작가분들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있는 분이 나는 35mm 작가야. 그럼 그 풍경 작가란 말을 뜻합니다. 이런 렌즈들 있어요. 매크로 렌즈는 접사 렌즈. 그 다음에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시려면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빛을 다 발사기를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초점거리 10배가 피사체의 거리예요. 초점거리. 그러니까 꼭 샷이 안 눌러지면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어안 렌즈는 동그랗죠. 렌즈가 동그래가지고 고개 이말같이 생겼던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시프트 렌즈는 뭐냐면 딴 데 잡아줘요. 우리가 화각이 넓다는데 그러면 23mm 찍으면 건물들이 이렇게 누버요. 그것은 이 시프트 렌즈, 특수 렌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워져요. 이따 거의 다음 장면은 이게 이 렌즈가 이렇게 꼬그라져요. 휘어요. 이거 300만 원짜리예요. 퓨어입니다. 뒤에 카메라에서
시프트 틸트가 다 돼요. 그 대형 카메라가 그래서 작업하신 분들은 저런 거 작업을 대형 카메라로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컨버터라는 게 있죠. 컨버터. 초점 거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초점 거리를.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그 중간에 끼워가지고 사용할 수. 그러면 다른 만약 니콘 카메라를 니콘 렌즈를 캐논 렌즈 캐논 카메라에 끼우려면 뭘 써야 됩니까? 아답터를 쓰면 됩니다. 다 그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그러니까 아까 전에 400mm 렌즈를 800mm로 늘릴 수 있는 게 이거죠. 컴포터를 끼우면 800mm로 늘어납니다. 800mm로. 600mm, 1200mm가 되겠죠. 니콘 카메라에 2000mm 렌즈가 있더라고요. 2000mm. 근데 줌 렌즈인데 제가 봤는데 화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0mm가 땡기니까 이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카메라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이란 렌즈인데 일체형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나온 겁니다. 지금은 안 나옵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한 1200mm 땡기니까 그건 안 무너지더라고요. 어두워서 그런지 쓸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렌즈도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카메라가 그냥 불량이 아니니까 안 비싸요. 그런 렌즈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어떻게 그냥 밝은 렌즈를 쓰라고 해요. 밝은 렌즈. 그 밝은 렌즈에 보면은 1대 2.8, 1대 4.0에서 5.6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 렌즈의 밝기예요. 그 렌즈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렌즈 앞에 그 유리 있잖아요. 우리 렌즈 앞에 보면 그 테두리에 글씨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1대 2.8은 2.8의 밝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50mm에 2.8이다 하면 처음에 봤던데 여기가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2.8까지. 그러면 1대 4.0이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열려요. 렌즈가. 그러면 이 렌즈는 밝아요? 이 렌즈보다 어느 렌즈가 밝아요? 당연히 이게 빛을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밝은 렌즈를 선호했던 거예요. 지금은 뭘 하죠? 포토샵을 해요. 얼마든지 이 갭은 줄일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 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꼭 밝은 렌즈 어느 지금은 안 따지셔도 돼요. 옛날에는 꼭 따졌어요. 왜? 고정하기 힘드니까. 옛날에 필름도 전부 다시 오일로 주워가지고 다 했어요. 합성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밝기 조정을 하려면 잘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밝은 렌즈를 손해했고 지금은 어두워도 얼마든지 밝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 8스텝, JPG 3스텝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것만 지켜주면 얼마든지 밝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대 2.8에 4.0하고 1대 2.8에 5.6이 1대 4.0부터 5.6이라는 렌즈가 있어요. 이게 줌 렌즈가 있어요. 그럼 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초점 거리를 우리 썸떨림 방지 장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렌즈에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미러리스는 카메라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미러리스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카메라 자체 전체에서 모든 걸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렌즈가 고가일수록 렌즈가 손떨림 방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손떨림 방지 장치가 내가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찍었어요. 어느 정도의 보정이 가능하냐 중요합니다. 만약에 50mm다 그러면 50분의 1, 50분의 1 2스텝까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DSLR 카메라는 렌즈는 2스텝. 그러면 만약에 50분이면 25mm 14, 7분의 1까지 그러면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놓고 하면 만약에 10분의 1도 안 흔들려야 돼요. 근데 흔들려요. 누가 흔들냐? 자기가 흔들려. 찍을 때. 여기 흔들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지 기계상으로는 안 흔들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4.0하고 5.6이라고 5.6에서는 그 4.0일 때는 70 200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어디다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금방 단렌즈는 50분을 한다고 하지만
4.0부터 5.6까지 돼 있다. 그러면은 5.6 그거를 기준으로 듭니다. 마지막 200, 70mm에서 200이다. 200에다가 기준으로 드는 겁니다. 200분의 1로면은 투스텝에다 가면은 150. 50분의 1로 여러분들이 200mm 렌즈를 사용해서 50분의 1로 찍어도 셔터속도 50분의 1 나와도 안 흔들려야 됩니다. 기계상으로. 그런데 흔들려요. 왜? 내가 흔든다니까. 그래서 삼각대를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미러리스는 몇 스텝까지 확보가 되냐? 4스텝이에요. 4스텝.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4스텝까지 손떨림 고정이 됩니다. 4스텝. 그러니까 자신있게 찍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초창기 때 미러리스 사용하신 분들 한 손으로 찍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게 안 흔들리니까요. 제가 처음 미러리스가 나온 지가 지금 3년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시분이 나는 한 손으로 찍어도 안 흔들린다 그러고 그때는 DSLR 쓸 때니까 안 믿었는데 진짜 안 흔들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있던 거예요. 네스테까지 보조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카메라를 바꾸시면은 미러리스 해야 됩니다. 왜 안 나오니까 DSLR. 저도 수강생들한테 전부 미러리스를 그 보급형을 권합니다. 왜? 돈 많으신 분들은 왜 나는 이거 안 사고 더 비싼 거 살란다 절대 못 사게 하는데요. 왜? 분명히 다음에 바꾸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바꿉니다. 왜? 계속 하면. 저 집에 카메라가 많이 있어요. 다 차근차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욕심이 나니까. 카메라가 비싸면 좋은 겁니다. 기능도 단순해, 비쌀수록 기능이 단순해집니다. 비쌀수록. 라이터나든가 화세 같은 거는 더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형으로 가야 되고, 더 전문가가 되시면은 카메라도 중형으로 가야 돼요. 중형으로. 화질이 틀리니까. 왜? 지금 우리가 35mm 렌즈는 36에 24mm의 사이즈잖아요. 근데 중형은 그 2배예요. 시시 창 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요만한 걸 늘리면 무너지지만 큰 걸 늘리면 다 안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그만큼 ED라 이런 것들 표기가 되는 렌즈들이 있어요. ED. 초분사물 이런 렌즈들이 비싸요. 이거 ED 표기되어 있으면 한 50만 원이 비쌀 거예요. 렌즈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색숫자를 고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렌즈 표시 명칭에 보면 이런 것들 책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찍었다가 보시면 되고.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걸 색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계탑이 이 렌즈에 통과하면서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 시계가 나타납니다. 이게 색숫자예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거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용어들 렌즈에 다 표기된 용어들입니다. 이것들이 보시면 아까 말했던 L렌즈라는 이런 표시가 와요. 여기 L렌즈에도 이 L이라는 써있는데 이렇게 줌 렌즈 어두운 렌즈더라도 렌즈는 좋은 렌즈예요. 어둡더라도 이건 어두운 거는 3.5니까 어둡잖아요. 2.8보다. 그렇지만 L이 있으면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이 L렌즈를 사세요. L렌즈를 확실히 틀립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즈에 코팅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팅. UV 필터는 원칙으로 쓰시면 안 돼요. 사진 찍을 때. UV 필터는 그 필터에 빛이 들어오면서 빛을 UV를 걸려주는 건데 그 필터 자체 때문에 빛 반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는 원래 빼놓고 찍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귀찮으니까 끼고 찍고 왜 근데 UV 필터를 끼워놔야 렌즈도 보호되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도 방지되고 그런 방지되고 떨어뜨렸을 때 파손 같은 거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UV 필터를 꼭 끼고 찍으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걸 빼야지 빛 반사가 적어집니다. 확실히 적어집니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플레어였다. 플레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저녁 야간에 찍으면 고스트 현상 이런 것들 생깁니다. 플레어 이런 것들 잡아주면 렌즈를 가려야 돼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딱 그 방법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가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방에 항상 수첩 노트 A4 용지 크기의 깍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걸 하나 갖고 다녀 검은 걸 그걸 가려요. 이렇게 렌즈를 딱 가려주면 이런 것도 사라집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렌즈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것도 다 지금 이건 작품을 놔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어 현상을 가지고도 작품을 할 수 있어요. 꼭 그것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또 작품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에시드 우드라는 작가, 미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여기 필름이 나오는데 네거티브 필름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컬러 네거티브 필름은 이렇게 생겼고, 컬러 네거티브 필름은 현상할 때 2번 해야 돼요. 2번. 여기 상식으로 네거티브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상이 반대로 맺히거든요. 지금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것은 하얀색, 하얗게 보이는 것은 검은색이에요. 네거티브니까. 그러면 얘는 네거티브로 바꿨다가 다시 해야 돼요. 컬러 네거티브로. 그런 슬라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자체가 상이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다는 건 첫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렌즈 계열이 기준이지. 망원렌즈 80mm 이상이면 망원이에요. 80mm 이상이면 망원. 줌렌즈는 줌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번들렌즈. 이 번들렌즈는 DSLR에서 우리 패키지로 주는 렌즈를 번들렌즈라고 합니다. 번들렌즈는 16에 50, 18에 105, 18에 200, 이 렌즈를 줘요. 이건 공짜로 주는 렌즈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번들렌즈를 어떤 카메라에 주냐면 옛날에 그 크롭바디 렌즈를 카메라를 하시면 이걸 줬어요. 가볍잖아요, 그렇죠? 네. 화질도 떨어지고 크롭바디 하시면 이따 크롭바디 설명하겠습니다. 텔레컨버터나 아까 말씀 배율을 높여주는 거고, 광각 렌즈는 이렇게 쭉 35mm까지 광각 렌즈. 광각을 35mm 이하를 광각이라고 합니다. 35mm 이하. 그 다음에 줌 렌즈는 80mm 이상. 여기 80mm 이상, 80mm부터 105mm 정도를 그냥 줌 렌즈라고 하고 이렇게 명명한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기준은 그렇게 두고 있어요.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mm는 표준 렌즈고. 이렇게 딱 항상 뭘 하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한테 기준을 좀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선생님들을 보고 있는 이 화각 셔터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셔터 속도 과학적으로 딱 돼 있는 거. 제가 안 흔들리잖아요. 반드시 보이잖아요. 125mm 1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는 최소한 100분의 1초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뭐 웬만하면 다 흔들려요. 아까 내가 흔들린다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는 수강생한테 될 수 있으면 125mm를 확보해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과물을 안 봐도 설정 속도를 보고 125mm 안 흔들리는데 자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80분의 1초, 60분의 1초 엄청 사진을 잘 찍어갖고 처음에 찍은 상태에서 CCD 창을 보잖아요. 엄청 잘 찍었어요. 근데 물어봐요. 선생님 잘 찍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셔터 속도를 확인해 보거든요. 흔들렸네 보면 왜 자꾸 나오는데 근데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 40분의 1초, 100% 흔들린 거예요. 초보자들은. 근데 잘 찍으신 분들은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러리스는 안 흔들 수 있어요. 미러리스는. 근데 초보자는 웬만하면 흔듭니다. 웬만하면. 그 자세. 그러니까 기초에서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총을 쏴보셔서 잘 하시잖아요. 자세를 잘 잡으면 저 같은 경우도 50분을 1초도 안 흔들려요. 왜 근데 그럴 때는 차분하게 찍어야 돼요. 막 달리면서 찍으면 저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면 다음 단계가 더 쉬워집니다. 이게 이제 구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미지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렌즈를 동그라셔요. 카메라의 CC처럼 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의 크기에 우리 사각형 CC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픽이나 현상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변화되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크롭바디와 풀바디하고 차이점 여기도 나타나는데 지금 렌즈 서클에 정확하게 딱 사업이 이게 1대1 풀바디 1대1 풀바디랑 35mm, 36mm하고 23mm 필름의 사이즈 그게 1대1이에요. 그걸 1대1이다. 그래서 그걸 풀바디라고 풀로 착각했을 때 이렇게 렌즈 안에 꽉 착각해서 풀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크롭바디는 말 그대로 잘라졌다. 자르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오리를 찍었을 때 풀바디는 화면이 넓죠. 그런데 크롭바디는 좁죠. 그런데 비교해보면 크롭바디가 더 크게 보이죠. 얘는 같은 거리에서 찍어요. 같은 거리. 그래서 크롭바디는 망원이 아니에요. 근데 망원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잘라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크롭바디가 어두워서 그런지 안 좋은 카메라는 아니에요. 저걸 특성을 잘 살려서 찍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의 특성을 잘 알고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사진을 어떻게 잘 찍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카메라 특징을 잘 알고, 렌즈의 형질을 잘 알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잘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누구 샷하는 건 잘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M모드로 찍으면 잘 찍어져요. 어떤 분들 M모드로 찍어야 사진이 좋고 M모드로 찍어야 더 가장 선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름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디지털 카메라는 뭐예요? 컴퓨터. 똑같은 전극과학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M모드나 S모드나 T모드랑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M모드가 훨씬 잘 찍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찍는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사진의 성질을 잘 알고 테크닉을 잘 알고 찍어야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필름 하신 분들은 그 말을 맞을 수 있어요. M모드에 훨씬 더 왜 자기가 시기에 맞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찍기 때문에 훨씬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크롭바디와 풀바디의 차이점.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 렌즈 사이클이 큰데 이 렌즈가 작다. 렌즈 구경이 작은데 1대1 바디를 찍었어요. 여기가 까맣게 됩니다. 끝머리가 까맣게 됩니다. 그걸 비네티 현상이라고 해요. 비네티 현상.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비네티 현상이 렌즈에 있을 때 후드를 잘못 끼는 거예요. 후드를 삐딱하게 끼면 또 끝머리가 까맣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네티 효과라고 있어요. 비네티 효과. 효과는 좋은 겁니다. 왜? 내가 임의적으로 준 거니까. 우리가 앞에 피사체, 가운데 있는 피사체를 집중도를 높이면 좌우, 위아래 옆에를 어둡게 처리합니다. 그걸 비네티 효과라고 합니다. 포토샵에서는 비네티 효과를 딱 몇 프로 주면 주위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더 집중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점입니다. 비네티 효과는 좋은데 비네티 현상은 안 좋은 겁니다. 이미지 서클 방금 보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렌즈를 통과했을 때 시야 확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핸드폰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지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 하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센서의 크기 때문에 센서의 크기. 카메라의 센서는 작잖아요. 그리고 우리 카메라 크기는 크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초창기 때 핸드폰으로 찍으면 찍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전부가 찍지 마세요. 왜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지금은 찍으세요. 그래요. 왜? 화질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갤럭시 25 얘는 렌즈가 다 섞이잖아요. 우리 렌즈 하나하나가 전부 화각의 효과, 광원계 효과 광각관이 지금 제가 본 24대 렌즈가 3개예요. 렌즈 하나는 망원, 하나는 표준, 그다음 하나는 광각이에요. 세 가지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또 확대하잖아요. 쭉 늘어나잖아요. 화질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핸드폰에서 보면은 고박이 이
3,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눌러서 찍어야 돼요. 그럼 화질이 안 무너져요. 근데 그 만약에 왕호를 더 한다고 해서 더 딱 당겨요. 그러면 100% 화질이 무너집니다. 핸드폰 단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갤럭시 25는 5개잖아요. 5개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25는 화질이 더 좋아진 겁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공모전에 냅니다. 근데 어떤 공모전에는 핸드폰은 안 된다고 요강해가 명시된 것도 있고, 명시 안 됐으면 낼 수 있어요. 내셔도 다 똑같은 평가를 하니까 22, 30 정도 내도 핸드폰이 지금 화질이 안 무너집니다. 최근에 진짜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핸드폰 가지고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꼭 내가 카메라만 두고 나가 작가인데 카메라만 찍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스케치 하시고 더 좋다면 또 카메라 누가 또 찍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핸드폰 사진 버리지 마세요. 핸드폰 얼마든지 공모전에도 되고 또 핸드폰 전용 공모전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핸드폰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핸드폰. 이것도 이미지 스토리에 대한 정확히 나타내죠. 이게 비니팅이에요. 스토리가 폭탄도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잘 나와 있어요. 그림 보시면 그대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카메라에 보면 원샷 AI 서버 세 가지 있잖아요. 올 서버가 있고 원샷은 그 한 장씩 찍는 거예요. 한 장씩. 그러면 AF 기능을 놓고 찍으면 우리가 초점을 축과 맞다 하면 어떻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 활성화를 시키면 페레레 초점 맞았다고 딱 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AI 서버에서는 안 들려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이게 다이얼이 돌아가고 그러면 AI 서버로 돌아가가지고 왜 초점이 안 맞아요? 소리가 안 나요? 그것은 그걸 확인하면 돼요. 대부분이 그거에 돌아가 있어요. AI 서버 왜 소리가 안 나냐? 초점 영역을 다 줘요. 움직이는 동작마다 여기 20명이 지가 초점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AI 서버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작을 찍을 때 특화되어 있는 메뉴예요. 원샷은 피사체 하나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만 AI 서버는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운동회를 간다, 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찍을 때 AI 서버를 돌려서 찍으면 확실하게 버리지 않고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메뉴에도 맞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 서버를 꼭 쓰라고 합니다. 그 환경은. 원샷도 쓰지만 AI 서버도 움직이는 것부터 찍을 때는 꼭 그걸 사용하라 말씀드립니다. DLC라고 미러리시 장점은 장점인데 지금은 다 시몬스 시스작을 사용하고 시몬스 센서를 사용하고 시몬스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CC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 이것은 근데 이 방식은 단점들이 단점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발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장타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장타임의 단점이 뭐냐면 픽셀이에요. 픽셀. 우리가 화면 구성이 디지털은 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픽셀. 하긴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열을 받아서 픽셀들이 뜨거워져서 노란색으로 될 수 있고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픽셀 안에 존재하는 색이 RGB가 존재합니다. 이 1인치 안에 픽셀이 1인치 안에가 그 RGB가 존재해요. 그래서 색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 그게 기능이란 뭐가 있냐면요. 장록질 시 노이즈 제거 감소 기능이 있어요. 이걸 활성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3분을 찍었다. 3분 동안 불이 들어와서 이건 노이즈 감소시켜요. 그러면 3분 동안 찍고 그 다음 찍고 싶은데 못 찍잖아요. 3분 동안. 그래서 활성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빨리빨리 대처 가능한데 근데 내가 저 사진을 저 장면을 정확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노이즈 그걸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찍은 장면을 5분 찍었다. 5분 동안 노이즈를 감소. 사진이 훨씬 좋아집니다.
포토샵에서 만약에 그 노이즈가 생기면 다 주워줘야 되거든요. 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찍으려면 활성화시키고 빨리빨리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빨리 찍고 싶다 하면은 죽이고 찍어야 되잖아. 어떤 분들, 저는 저희 회원 중에 나이 드신 분이 핫셀을 쓰셨는데 핫셀이 장롱줄 1시간까지 걸어요. 1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30분밖에 안 됩니다. 30분 더 이상 있으면은 한 50번 쓰면 카메라가 안 가져버려요. 근데 한 12번 써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분 한 분이 핫셀을 사가지고 찍으니까 자기가 20분을 열어놨고 20분 동안 차지 안 떨어지고요. 해야지 읽고 있죠. 노이즈 제거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능을 꺼야 되는데 근데 안 끄고 찍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바꿨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들어서 이제 그 기능을 끄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어? 그걸 이제 말하는데요. 모르면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후지로 바꿨습니다. 후지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꼭 쓰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잘 찍으려면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센서는 프로바디와 풀바디 차이점. 지금은 프로바디가 안 나오니까 물론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미러리스도 처음에는 다 프로바디가 나왔어요. 지금 풀바디 나온 지가 1년이 안 됩니다. 풀바디가 1대1 바디가 나오죠. 그래서 비싸진 게 여기 뭐냐 미러리스가 허각의 차이 때문에 허각의 차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으로 잘 나와요. 풀바디 때는 사람이 다 나온 건데 프로바디 때는 이 부분만 딱 잘려져 있어요. 허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센서의 크기 때문에 센서가 프로바디는 작아요. 그래서 싼 거예요. 센스가 크면 클수록 비싼 그런 중형 카메라가 핫셀이나 퓨즈가 100백만 원씩, 800만 원, 900만 원씩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에 찍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리. 보면 EF는 DSLR이고 RF는 미러리스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다 똑같은데 이게 적적 액수가. 그래서 DSLR 카메라 렌즈를 미러리스 못 쓰는 거예요. 뭘 써야 된다? 컴포트 써야 돼요. 컴포트. 아답터 띄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답터. 그러면 단점이 있어. 아답터를 띄냐. 뭐가 생기냐? 빌레팅이 생겨요. 왜? 그만큼 거리가 늘어났잖아요. 빌레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있으면 아답터 끼지 마시고 저 자기에 맞는 몸에 맞는 걸 쓰세요. 그래야 사진이 좋아집니다. 포토샵을 못 하는데 아답터 끼가지고 보는 거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그러면 주후에도 못 주잖아요. 끝단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클리닉하고 어떻게 해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APS 옛날에 고유병사였어요. 어떤 회사에서 이 고유병 자료와 프로바디를 생산해서 이걸 많이 쓰거든요. 지금 쓰지 않습니다. 프로바디에서 우리가 풀바디하고 배율이 2.6배, 거의 1.5배를 봐요. 그러면 풀바디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크롭바디 고박 1.5로 하면 이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만큼 떨어져야 돼요. 똑같은 거리 찍었잖아요. 그러면 1.5배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되겠죠. 그 크롭바디하고 풀바디 배율의 차이가 1.5, 1.4, 1.5, 1.6 그래요. 근데 1.5로 평균적으로 봅니다.
캐논에서 EF는 이 약자를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 화상 현상이 그 아까 센서에 핫픽셀이 생기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핫픽셀이 열 화상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크롭바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배 증가하는 거예요. 50mm의 화각을 주면 82.28mm 화각이 됩니다. 6대 1 아까 오리 사진 작은 그 여백의 넓이가 50mm면 그 오리는 82mm 사진이 된 거예요. 2.6을 곱했어요. 여기에다가 2.6을 곱한 거예요. 그럼 82.28이 된 거예요. 타입들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 똑같은 말입니다. 번들 렌즈의 하소 초점이 18mm다. 뭐 18에 번들 렌즈 가지고 계시면 18에 56, 18에 300 갖고 계시지만 18mm면 28mm 1대1 바디, 풀 바디인데 28mm 화각으로 가지고 24 우리가 1대1 바디인데 2470을 많이 쓰잖아요. 2470보다 더 넓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18mm가. 이게 18mm가 아니에요. 크롭 바디에서는. 근데 어떤 분들 착각해